오늘은 에서의 후손이 세일 땅에서 세례 자손들을 쳐 죽이고, 때는 1638년부터 37년, 그 사이에 1년 정도의 4차례 전쟁을 거쳐서 세일 땅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례 자손들을 내란이 일어나서 쳐 죽이고, 에서의 자손들이 계속 세일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에돔의 통치자 연대표는, 첫 통치자가 이름이 벨라.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로 이렇게 돼 있고, 출신은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왔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1638년에서 37년 그 사이에, 1년 정도 그 사이에 세일 땅의 세일의 자손들하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일으킨 그 막벨라 굴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려 할 때, 너희 할아버지 에서가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이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1639년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고, 그 2차 전쟁, 또 3차 전쟁이 1년 정도 후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그 3차 전쟁 할 때부터 우리 이 세일 땅에 사는 세례 자손들이 몽땅 다 너희 할아버지 전쟁에 참전하느라고 우리가 다 죽었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그런 병력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에서의 자손 너희들은 우리 땅, 이 세일 땅에서 나가라. 너희가 조상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화딱지가 났어요. 자기네들은 세일 땅에 와서 에서 때부터 혼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왔는데, 이 땅의 주인 세례 자손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났어요. 결국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딘하바 앵기스 왕한테 밀사를 보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일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병력을 빨리 보내라.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세례 자손들하고 전쟁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딘하바 앵기스가 2차례 걸쳐서 파병을 해줬어요. 약 1900명을 파병을 해갖고, 결국 세례 자손들이, 그때는 세례 자손들의 또 미디안 자손들까지 거기 겹쳐 있었어요. 미디안 자손들도 거기 도왔어요, 세례 자손들을. 근데 그들을 물리치고 결국 미디안 자손들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세례 자손들은 싹 다 죽여버렸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일 땅에 사는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뭐 할 것 없이 딱 남자애들, 노예로 쓸 인원 50명만 남겨놓고, 또 젊은 여자애들, 아직 시집도 안 간 어린 여자애들만 남겨놓고, 걔들은 다 이제 데려다가 마누라로 삼으면 되니까 애 낳는 그로 해서, 나머지 남자애들이 뭐 어린애까지 싹 다 씨를 말렸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통치자를 좀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한테 주소서. 그 사람이 바로 부올의 아들 벨라예요. 결국 아프리카 딘하바 앵기스의
측근이라고 봐야 돼요. 이때부터 상당히 아주 끈끈한 관계,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왕하고 또 그 측근 벨라, 볼의 아들 벨라하고, 즉 에서의 후손들하고 완전 끈끈한 혈맹 관계예요. 그래서 볼의 아들 벨라가 30년 동안 통치해서 통치 기간은 1636년부터 1606년까지 30년 동안 통치했어요. 자, 길었는데 두 번째 요때 1606년에 요거 빼놓고 갈 뻔했네. 이때 벨라가 또 30년이 지나니까 또 에서의 후손들이 또 자라서 군대 갈 그 나이들이 또 생기니까 또 힉소스 왕조 총리 요셉을 또 쳐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1606년에 총리 요셉이 89세, 나이가 89세 때에 총리 요셉하고 또 전쟁이 붙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벨라가 깨져가지고 벨라가 여기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이 끝끝내 계속 뭐 4차, 5차 막 계속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벨라가 1636년부터 1606년까지 30년 통치한 후 이집트를 침공해서 힉소스 왕조 당시 총리 요셉 89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에돔이 패전했다. 또 벨라가 전사했다. 이렇게. 자, 둘째 요밥은 보스라 사람이고 세라의 아들이에요. 통치 기간은 이렇게. 그래서 20년 동안 통치했다. 뭐 별 전쟁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후삼 대만 족속 땅의 출신 후삼 통치 기간은 1586년부터 1576년 10년간 통치했어요. 이때도 특별히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건 없었고 요 사람이 좀 중요해요. 하닷 요 사람이 아주 잘했어요. 베닷의 아들 하닷 창세기는 36장 35절에 나오고 또 역대상에는 1장 46절에 나오고 창세기의 기록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라고 나와요. 부닷 또 베닷의 아들 하닷 이렇게 하닷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은 1576년에 이제 왕이 됐는데 1572년에 병력을 모아요. 총 병력을 다 모으니까 40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 병력을 이끌고 모압을 쳐들어가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이제 받아내요. 그래서 모압이 88년 동안 조공을 이제 바쳐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모압하고 전쟁할 때 미디안이 또 도와줘서 이제 미디안이 도망가고 요 모압이 도망가고 미디안을 때려 잡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런가, 야, 1년 전에 우리가 모압을 도와서 이렇게 전쟁할 때 우리 미디안 사람이 가서 많이 죽었다. 그때 모압 저놈들은 다 도망갔지. 우리를 내병개치고 다 도망갔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싸우다 다 죽었다. 우리가 전멸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을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오니까 모압이 또 놀래가지고 여기 또 이 하닷한테 베닷의 아들 하닷한테 빨리 우리를 우리 이미 당신한테 1년 동안 조공을 벌써 바치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하게 생겼다. 지금 빨리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결국 하닷이 모압을 도우러 가서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쳤어요. 그 미디안이 이제 패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1541년까지 통치를 했다. 그래서 35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이에 1554년이 들어가요. 요 사이에 1554년. 요 때는 뭐냐면 시팀섬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1554년에 이집트를 쳐들어왔어요.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에서가 막벨라굴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 건하고 또 2차 전쟁 때 자기가 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거기서 요셉 총리 밑에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자기 아버지가 3차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83세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 할아버지도 목이 잘려서 죽고, 막벨라 굴에서. 그 후에도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계속 패전하다가 결국 1554년에 이 하닷을 이렇게 연합군으로 끌고, 여기에 이스마엘 자손, 그 다음에 미디안 자손까지 연합군까지 끌고 이집트 18왕조를 공격했는데, 결국 이집트에 30만 명하고 붙었지만 이집트 30만 명이 도망가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이 이 80만 명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 80만 명에서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다 도망가고 결국 150명이 이 하닷을 포함한 시팀섬의 수보자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그게 하닷이 이게 연합군으로 구성됐어요. 그 다음에 1541년부터 1531년까지 10년 동안은 통치자가 없이 지나갔다. 이때도 계속 모압으로부터 조공은 받았어요. 88년 동안. 자, 다섯 번째 왕은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라고 하는데, 요 사람이 1531년부터 1514년까지 18년 동안 통치를 했고, 요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1531년에 통치자가 딱 되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 혈맹국 아프리카 디나바의 엥기스 왕을 시팀이 쳤어. 때는 1556년 그때 시팀 섬의 스보가 엥기스를 쳐서 이겼어요. 엥기스가 이제 자기 똘마니들이 시팀 섬으로 가서 약탈하다 보니까 1556년에 스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약탈하러 온 놈들을 끝까지 아프리카까지 쫓아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뭐 약탈하러 온 놈이 하나 둘은 아니고, 거기도 1300마일 그 거리, 먼 거리를 열흘 이상을 이렇게 빠른 배를 빨리 져서 가도 그 거리로 와야 되는 그 거리까지 쫓아가서 싸그리 다 죽이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통치자 엥기스, 아프리카의 디나바에 있는 엥기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전 병력을 다 이끌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까지, 사르디니아에 있는 그 형제까지 다 끌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시팀 섬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시팀 섬의 스보가 에돔에 가서 하닷한테, 야, 우리가 지금 엥기스가 우리를 쳐 죽이려고 온다는데 큰일 났다. 우리를 도와주라 그랬더니만 하닷이 거부를 했어요. 그 엥기스하고 우리가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엥기스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에서 손자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결국 여호와의 전쟁으로 그 80만 명 두 차례에 걸쳐서 8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죽고 패전하는 결과가 나요. 엥기스가 완전히 깨졌어요. 8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고 바로 이어서 1년 있다가 1년 정도 더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이집트 18왕조로 스보가 쳐들어갔다가, 그때가 1554년 전쟁이에요. 그때 당시 이집트는 18왕조에 메럴투트못의 1세 그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그 전쟁통에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 메럴투트못의 1세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554년에 그래서 그 연유로 이 삼나 마스레가 출신 이놈이 역사를 모르는 놈이 1531년에 얼마 전에 우리 혈맹국 엥기스를 아주 작사를 냈다고, 그 새끼 어떤 놈이야 해서 에서 손자 스보 시팀 섬을 쳐들어갔어요. 이 병력을 이끌고 약 40만 명 이끌고. 에서의 후손들이 가서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형제인데 하면서 에서 손자 스보가 세 번째 그 할아버지니까 자기네 첫째, 둘째, 뭐 넷째, 다섯째가 그 에돔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네 할아버지의 형제인데 하면서 그 전쟁이 무산돼 가지고 그 1531년에 다시 에돔의 군대를 돌려서 에돔으로 돌아갔는데 이 에돔 군대를 일으킨 거를 이제 이집트에서 메르투트모세 1세 왕이 43세인데 그 병력이 이집트를 또 쳐들어올 거라고 1554년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23년 전에 그 쳐들어온 거를 또 이제 병력을 일으켰으니까 또 이집트 18왕조로 쳐들어올 거라고 아주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성 람셋성하고 그 다음에 비돔성 빨리빨리 이거를 요새화하라 빨리빨리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당했어요. 그 요새화하느라고 성벽을 쌓고 뭐 하느라고 그때가 1531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 사울 유프라테스 강의 르호봇이라는 지역의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 통치기간은 1514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통치했다. 요거는 이제 해수로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해수로 18년 이렇게. 그 다음에 요때 1485년에 아프리카 디나바 왕의 앵기스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이 1485년에 사망했다. 그 다음에 바알차난이라고 또 창세기에는 바알하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 창세기 36장 38절. 역대상에는 1장 49절. 통치기간은 1485년부터 1448년까지 38년 동안 통치했어요. 요것도 횟수로 38년이에요. 바알하난. 창세기 36장 38절. 요 놈은 또 멍청한 게 뭐냐면 요때까지 요 앞에 왕까지는 요때 이 왕까지는 이제 제대로 이 88년 동안 그걸 제대로 받았는데 이때는 이제 모압이 또 그 조공 바치는 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보야, 바보. 이 왕이. 그래도 통치 기간은 1485년부터 1448년에서 38년 동안 통치했다. 마지막 왕인데 이 마지막 왕에 하닷이라고 써 있고 창세기는 하달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달. KJV는 하달로 돼 있어요. 창세기 36장 39절. 역대상에는 1장 50절. 통치기간은 1448년에서 1401년 48년 동안 해수로 48년 통치했고 요때 전쟁이 나가지고 C팀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패전을 했어요. 패전해서 이때 생포가 돼가지고 C팀 섬 아빈나스한테 처형을 당해요. 이 하달이. 그래서 요게 마지막 에돔의 통치자예요. 마지막. 자, 이스라엘을 탄압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18왕조 통치자. 이집트 18왕조 통치자. 자, 18왕조는 설립자 아흐모세 1세. 1592년부터 1567년까지 18왕조의 설립자로 25년간 통치를 했고 1585년에 110세로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또 1584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고 결국 1584년에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완전히 떨려났어요. 그래서 1584년에 힉소스 왕조 수도에 람셋의 수도에 이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라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또 보조 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궁 건축에 강제 동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1584년부터 이 하이집트에서는 힉소스 왕조가 떨려난 거예요. 나머지 잔당들이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저항하다가 3년 후에 완전히 소멸돼요. 자,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텝 1세. 1554년에 에세 손자 스보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스보의 나이가 98세. 1554년 침공을 해서 이 전쟁 때 아메노텝 1세가 35세로 전사 사망했어요.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554년에 애굽에 이주한 지 102년 되는 해, 결국 1554년에 아메노텝 1세가 전사했다. 35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 왕. 아주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가장 악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한 사람이에요. 투트모세 1세. 개인적인 이름으로는 메롤이라고 돼 있고, 메롤, 야세르 책에 메롤 왕으로 계속 나오고, 역사학자들은 투트모세 1세 또는 투트모세 2세, 3세 뭐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요.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거는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야세르 책에는 없어요. 그 메롤이라는 것은 개인 이름으로 야세르 책에만 있어요. 야세르 책에만. 자, 메롤 20살에서 114세까지 총 94년 동안 때는 1554년에 전쟁통에 아버지가 죽어서 아메노텝 1세가 죽어서 그때 왕이 돼가지고 94년 동안 1460년까지 통치를 했다. 통치 초기부터 통치 말기까지 심한 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영아 살해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야, 밑에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데, 투트모세 2세 여기도 본명 이름 기록이 없고, 요 사람은 역사책에서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투트모세 2세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까지. 근데 요 두 사람은 섭정이에요. 섭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투트모세 1세가 현재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75세 때부터, 여기 나이가 75세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 딸을 시켜서 섭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2세는 첩의 자식인데, 첩의 자식을 일단은 이 하셉슈트를, 이 바티아 공주를 혼인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주니까 혼인할 데가 없어요. 왕족하고 혼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 쌍놈이나 평민하고 결혼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 첩의 자식을 섭정 왕으로 세워놓고, 그래도 공주니까 왕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결혼된 거예요. 얘가 17살에 혼인했는데 하셉슈트는 39살. 그때 당시에. 그러고 얘가 이제 20살부터 섭정을 해서 10년 동안 섭정을 해서 1499년부터 1498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지만 이 투트모세 2세는 있으나마나한 바지사장. 이 옆편내가 다 좌지우지 실력 행사를 다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하셉슈트 남편이고 나이 차이도 많고, 얘는 17살, 여기도 39살.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티아 공주를 섭정 여왕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역사서에 하셉슈트 여왕이라 계속 나와요. 그것이 섭정이에요. 섭정.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큰딸, 여기 큰딸이에요. 큰딸이, 요 남편이 있고, 요 큰딸이 이제 52세부터 72세까지, 때는 1489년부터 1469년까지 20년 동안 섭정을 해요. 요 뒤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한 6년인데 섭정이 없었어요. 이미 아버지도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섭정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대리 통치했다고 보여져요. 공식적인 섭정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114세로 죽기 전에 요때 1460년에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는데 3년 전에 급히 후계자를 세우라고 그래서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이름으로는 둘째 아들 투트모세 1세의 둘째 아들 아디캄 17살 아디캄 17살을 후계자로 세워서 아디캄이 17살부터 20살까지 교육을 받고 딱 20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투트모세 1세가 1460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 어린 아들이 20살에 투트모세 3세 그래서 이 단독 통치를 1460년부터 하게 돼요. 때는 요때 1460년에 구스당을 통치하던 모세가 66세로 구스당 통치 횟수로 40년 통치하고서 명예퇴출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1460년에 이집트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디캄 투트모세가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 사람도 통치 초기에 엄청나게 악랄하게 한 사람이니까 모세가 66세 도저히 이집트로 들어갈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 아버지 메롤 투트모세 1세도 얼마나 악했는지 이놈은 더 악해요. 이놈은 더 악해가지고 모세가 도저히 이집트로 들어갈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모세가 66세에 바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미디안 땅에 루엘이라는 그 딸들을 도와가지고 목동들을 도와서 일단은 거기서 지내게 돼요. 10년 동안. 그래서 자 아디캄 투트모세 3세는 3년 동안 후계자로 지명받아서 3년 동안 통치자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3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받았고 이제 네 번째 단독 통치를 하는데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 때까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10년이지만 10년을 다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4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제대로 4년 넘어서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머지 이 50년까지 죽기 전까지는 문둥병 치료하다가 결국 1450년에 문둥병으로 사망했어요. 그 치료하려고 그 심한 탄압도 많이 했고 그 어린애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문둥병을 치료하는데 어린애 그 영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한 명씩을 데려다가 살해해가지고 그 피를 문둥병 치료에 썼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아지지 않고 문둥병 플러스 위장암까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암으로 해서 종기 위암 해서 이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위에 아버지도 투트모세 1세하고 투트모세 3세가 가장 악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아주 죽을 때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투트모세 3세도 그렇고 투트모세 1세도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으로 해서 죽었고 또 투트모세 3세는 문둥병 플러스 위암으로 해서 고생하다가 한 6년 동안 아주 신나게 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자, 결국 1450년에 모세가 76세로 이제 자유스럽게 돼가지고 모세가 76세에 혼인을 하고 십보라 하고 큰 딸이 십보라하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78세에 이집트로 가라는 그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집트로 가니까 이제 그 통치자가 다섯 번째 통치자가 아메노텝 2세요. 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어머니가 하셉슈트 전직 여왕이야. 이 전직 여왕이 자기 큰아들 아메노텝 2세를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 위에 어린 남동생이 죽고 나니까 이 왕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이제 직계에서는 왕을 시킬 사람이 없고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결국 하셉슈트 여왕의 아들, 결국 여기는 하셉슈트 여왕은 투트모세 2세의 아들이랑 마찬가지. 그렇지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하셉슈트 여왕의 큰 아들이에요. 하셉슈트 여왕의 큰 아들. 그러고
투투모세 2세는 조금 일찍 죽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뭐 이렇게 자연사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암살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하셉슈트 여왕이 관여되어 있다고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자, 아메노텝 2세가 52세에 1450년에 왕이 돼가지고 1448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가 아메노텝 2세가 54세.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2년이 거쳤을 때, 2년 지났을 때 1446년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 아메노텝 손들고 56세 때 빨리 출애굽 해달라 그래서 요 2명, 여기 2명. 자, 하셉슈트 전직 여왕하고 그 아들 아메노텝 2세 현직 파라오가 두 인물 모두 다 1446년 10번째 재앙에서 장제 죽음에 해당이 되는데 장제 죽음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모세가 증언하는데 여호와께서 죽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두 사람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나 큰딸 그 다음에 아메노텝 큰 아들 장남 여기에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죽어야 마땅한데 여호와께서 죽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증언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호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이때 다른 집들은 아메노텝이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다른 집들은 장자가 다 죽어나갔는데 자기만 안 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너희들 다 빨리빨리 나가라.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너희들의 신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아메노텝가 아주 사정사정해서 야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쫓겨나듯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출애굽 1446년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 1446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시팀의 통치자 시티 섬의 통치자 처음 통치자는 스보인데 스보가 73세부터 50년 동안 그래서 1529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스보가 98세에 1554년에 전쟁을 일으켜오고 그 2년 전에는 앵기스하고 전쟁해서 앵기스가 패전했어요.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패전했고 그 다음에 2년에 1554년에 이집트하고 18왕조를 쳐들어가서 했는데 스보가 깨졌어요. 이때는 베닷의 아들 하닷도 연합군을 구성해서 갔는데 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통치자 자네아스 통치 요렇게 여기도 50년 이렇게. 그런데 요때 당시에 스보 요 죽을 때까지도 마수사 부려들 발람이 여기 있다가 스보하고 친했으니까 계속 갔으면 어떨지 몰랐는데 자네아스하고 발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지 발람이 도망갔어요. 자네아스가 통치자가 되니까 이 발람이 도망가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투투모세 1세한테 도망갔어요. 메롤 투투모세 1세. 그때 당시에는 1529년이면은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메롤 투투모세 1세한테 도망가서 거기 가서 이제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롤 투투모세 1세가 45살일 때 도망갔어요. 45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라티노스 통치기간 요렇게 1477년부터 1432년. 그 다음에 아빔나스가 1432년, 1394년. 아비아누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에돔의 통치자 하달과 전쟁을 했는데 1401년에 전쟁에서 승전했고 이때 에돔의 통치자 하달이 이때 전쟁 때 잡혀가지고 생포가 돼가지고 이 아비아누스한테 끌려와서 거기서 처형당해요. 이 아비아누스가 야 죽여 적 왕이니까 적의 왕이니까 그래서 1401년에 큰 전쟁이 났고 에돔이 이때 망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에돔의 마지막 통치자예요. 하달이 에돔의 마지막 통치자예요. 아비아누스가
이 에돔을 통치해요. 같이 한 나라. 시딤 섬 플러스 세일 땅의 에돔이 한 나라가 됐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